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영어 천재 소영순 교과서 2과의 핵심 문법을 함께 정복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마법의 블록 조리법인데요.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르게 설명하는 말이 명사 뒤에 붙는 후치수식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슬라이드 속 그림처럼 명사라는 핵심 블록 뒤에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 같은 마법 블록들을 어떻게 끼워 맞추는지 그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밥과 바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이 복잡해 보이는 조립 과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 마법의 블록 조립법만 제대로 익히면 여러분도 길고 복잡한 영어 문장을 마법처럼 술술 읽어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어순이죠. 오늘 그 결정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바로 길어지면 뒤에서 꾸민다는 원칙입니다. 먼저 한국어를 보면 탑을 만들 시간처럼 꾸며주는 말이 아무리 길어져도 항상 명사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는 정반대예요. 화면에 time to build a tower를 보면 핵심 명사인 time을 뒤에 있는 to build a tower가 화살표 방향대로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길어질 때 명사 뒤로 이동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후치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과에서 배울 핵심 문법들도 모두 이 뒤에서 꾸미기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마스터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먼저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It's time to build a tower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time은 꾸밈을 받는 핵심인 명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명사 바로 뒤에 to build a tower 라는 투부정사구를 레고 블럭처럼 착 하고 조립해 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탑을 쌓을 시간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훨씬 풍부하게 확장됩니다. 우리말로는 주로 할 또는 하는 으로 해석하며 반드시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활용해 명사를 멋지게 꾸며주는 방법. 정말 쉽고 유용하죠? 투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바로 동사와 늘 함께 다니는 짝꿍 전치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 속의 자석 그림처럼 동사와 전치사는 마치 자석처럼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살 집을 표현할 때 우리는 live a house가 아니라 live in a house라고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꾸며줄 때도 반드시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전치사 in까지 써줘야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앉을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sit on a chair 라는 관계를 생각해서 꼭 a chair to sit on 이라고 on을 붙여줘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명사를 꾸미는 투부정사를 쓸 때는 이 끈적끈적한 전치사 짝꿍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이번에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띵으로 끝나는 대명사의 어순에 대해 알아볼게요. 만약 something 같은 단어를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꾸며준다면 아주 엄격한 조립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명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순서의 3단 샌드위치 어순을 꼭 기억해야 해요.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맨 끝에 붙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문을 보면 something 뒤에 형용사인 warm이 먼저 오고 그 뒤에 to drink가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죠. I need something warm to drink처럼 입에 착 붙을 때까지 문장 전체를 반복해서 익혀두면 실전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문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예문을 보면 Bob was the person who taught Bob Lee how to walk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the person처럼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이 선행사 바로 뒤에 who라는 강력한 접착제를 붙여서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라는 추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문장 덩어리를 바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명사 뒤에 who나 which 같은 연결고리를 사용해 완벽한 문장 형태의 블록을 결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을 하나로 묶어주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련된 영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who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명사를 연결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Bob was the person과 He taught Bobby 라는 두 문장이 있죠. 여기서 the person과 he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때 앞에 나온 the person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불러요. 이제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대명사 he를 지우고 그 자리에 주격관제 대명사인 who를 쏙 넣어볼까요? 그러면 Bob was the person who taught Bobby 라는 하나의 멋진 문장이 완성됩니다. 문장 두 개를 마법처럼 연결해주는 마법의 접착제, 즉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접착제 앞에 나오는 단어인 선행사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왼쪽 그림처럼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who 또는 that이라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문장을 이어줘야 해요. 예시 문장을 보면 Bob was the person who taught Bobby처럼 사람인 person 뒤에 who가 아주 자연스럽게 붙어있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볼까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또는 that을 선택하면 됩니다. He is in a hospital which is far from here 라는 문장에서도 장소인 hospital 뒤에 which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that은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만능 접착제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두세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예문을 보면 a hospital이라는 선행사 뒤에 which가 와서 수식하고 있죠. 이때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인 선행사가 a hospital모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도 반드시 단수형인 is를 써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복수형인 a를 써서 여러분을 낚으려고 할 텐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항상 선행사의 수에 맞춘다는 것. 시험 출제 1순위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의 두 가지 핵심 마법을 한눈에 정리해볼게요. 이 둘의 공통점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는 점인데 먼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로 동사를 활용해 짧고 간결하게 수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문 It's time to build a tower처럼 탑을 쌓을 시간이라고 명료하게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죠. 자, 이번에는 주격관계 대명사를 볼까요? 선행사 플러스 who 플러스 who which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벽한 절의 모양으로 길고 자세하게 수식합니다. He is in a hospital which is far from here 라는 문장처럼 병원이라는 명사를 더 구체적인 정보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짧게 핵심만 전달할 때는 투부정사를, 풍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관계대명사를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이제 본문 속 핵심 문법을 함께 분석해보며 문장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해봅시다. 먼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관계대명사절인 which is far from here을 주목해보세요. 이 부분은 앞에 나온 명사인 hospital이 어떤 곳인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파란색 블록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볼까요? To build a tower 라는 표현이 바로 앞의 명사 time을 수식하며 탑을 쌓을 시간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명사 뒤에 긴 수식어가 붙어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니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장 속에서 명사가 어떻게 꾸며지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독해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문법 개념들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문제를 잘 살펴보세요. 먼저 1번과 2번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문제인데 자러 갈 시간은 time to go to bed로 배열하면 되고 2번 문장에서 to read가 꾸며주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books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문제를 함께 볼까요? 3번은 선행사가 사람인 a girl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4번은 선행사가 동물인 the dog이니까 which나 that을 빈칸에 넣으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마지막 5번은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응용 문제인데 공통된 대상인 a friend와 he를 연결해서 I have a friend who runs fast 라고 만들면 아주 훌륭합니다.
어때요? 오늘 배운 핵심 개념들이 머릿속에 쏙쏙 정리되는 기분이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질문을 보면 밑줄 친 투부정사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지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우선 1번, 2번, 4번, 5번 문장을 자세히 보면 time, homework, pen, nothing과 같은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3번 문장인 She wants to play soccer 에서는 to play가 동사 wa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따라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혼자만 문장의 목적어 성분으로 쓰인 3번이 정답입니다. 이처럼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중 어떤 역할로 기능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전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그 명사를 뒤로 보내서 의미가 통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1번에 sit on a chair, 3번에 live in a house, 4번에 talk to a friend처럼 전치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붙어 있죠. 그런데 2번을 볼까요? write a pen이라고 하면 펜이라는 글자를 쓰는 게 되므로 도구의 전치사를 넣어 to write with라고 고쳐야 정답입니다. 5번처럼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순서로 수식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따라서 전치사 with가 빠진 2번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 빈칸을 채우는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문제 먼저 잘 보세요. 먼저 A 문장을 보면 선행사가 a movie, 즉 사물이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로 which가 와야 자연스럽겠죠? 다음으로 B 문장의 선행사는 the man으로 사람이니까 뒤에 오는 동사 is standing의 주어 역할을 할 who가 필요합니다. 사물일 때는 which, 사람일 때는 who를 쓴다는 이 기본 규칙만 잘 기억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A에는 which, B에는 who가 짝지어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선택하는 연습 잊지 말고 꼭 복습해보세요.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와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문장 먼저 살펴보세요. 문장을 보면 빈칸 앞에 선행사가 the birds로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who가 아닌 which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빈칸에 들어갈 동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데 노래하고 있는 중이라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비동사와 동사의 ing 형태가 필요해요. 이때 선행사인 birds가 복수이므로 비동사는 단수형 is가 아니라 복수형인 are를 써야겠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which와 복수동사 are singing이 올바르게 짝을 이룬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look at the birds which are singing in the tree 라고 문장 전체를 소리내어 읽어보며 이번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객관식 실전 5번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주어진 한국어 문장인 밥은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를 영어로 완벽하게 옮겨야 합니다. 먼저 선행사인 the person이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사물에 쓰이는 which가 아닌 who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문장의 전체 시제가 과거형이므로 동사 teach의 과거형인 taught,가 와야 하고요. 뭐뭐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how to work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이 모든 문법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정답은 바로 1번 who taught와 how to work가 되겠네요. 관계대명사와 의문사 구문을 정확히 팔한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 오늘 학습했던 이과 문법에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데 뭐뭐 할이나 뭐뭐 하는의 의미로 명사 뒤에서 찰떡같이 붙어 의미를 보충해 줍니다. time to build처럼 쓰이는데 a house to live in처럼 전치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자, 이번에는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주격관계대명사 who와 which를 살펴볼까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를 쓰고 뒤에 오는 동사는 반드시 앞에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줘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법의 본질은 영어는 꾸며지는 말이 길어지면 무조건 명사 뒤로 보낸다는 규칙에 있어요. 이 뒤에서 꾸며주는 말의 비밀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의 영어 문장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단원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는지 확인해보는 셀프 체크 시간입니다. 먼저 명사를 꾸며주는 to 인피니티브 뒤에 live인이나 sit on처럼 꼭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다음으로 땡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something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특유의 어순을 지키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는 반드시 선행사의 수에 맞춰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자신 있게 통과했다면 여러분은 이번 핵심 문법들을 완벽히 이해한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하며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봅시다. 참샘 영어가 여러분의 내신 만점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